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어떤 스포츠든 간에 승부욕은 필수이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거나 원래 성질이 불같은 선수들은 종종 적정선을 어기면서까지의 각종 만행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러한 그들은 일반적으로 악동이라고 불리며 경기장 안에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게 특징인데요. 농구 같은 경우엔 워낙 신체 접촉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 짜증을 내고 쉽게 포악해지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감독뿐만 아니라 팀원들까지도 버거워할 만큼 난동을 마구 부려댔었던 NBA 폭군 드마커스 커즌스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2m 11cm의 꽤나 위협적인 덩치를 가진 그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면 곧바로 내팽개치거나 머리를 가격해버렸고, 판정이 마음에 안 들 때에는 심판을 무시하거나 항상 불만을 표출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파울 누적에 의한 퇴장과 여러가지 징계를 받는 바람에 구단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의 성질을 잠재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 망나니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미국 엘라베마주의 모빌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드마커스 커즌스는 어린 시절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진 아이였는데, 엘라베마주가 워낙 미식축구에서 인기가 높다 보니 그는 동네 친구들을 따라 7살 때부터 미식축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학교팀에 들어가 경기를 뛰면서 NFL을 목표로 삼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4살 8학년이 되었는데요. 이 무렵에 키가 198cm였던 커즌스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농구 코치로부터 운명적인 영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즌스는 단번이 거절하였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평소 미식축구를 하다가 긴다리 쪽으로 들어오는 태클이 많았기 때문에 언젠간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하며 늘 아들 걱정뿐이었던 엄마는 차라리 농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며 커즌스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된 그는 자신을 영입하려고 했던 코치를 따라 AAU라고 불리는 유소년 농구리그의 어느 한 팀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잠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스포츠 브랜드의 스폰서 돈으로 운영되는 AAU에 속한 팀들은 학교의 위치와 상관없이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뽑은 뒤 전국 챔피언을 목표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2월부터 7월까지 토너먼트를 치르는데, 그 기간이 학교의 농구 시즌 직후이기 때문에 많은 유망주들은 학교팀과 이 사립팀 둘 다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비록 커즌스는 당시 농구를 처음 접해본 초심자라서 기초부터 배워야 하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미식축구를 했던 경험과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한다는 끈기를 가진 스포츠맨이었기 때문에 그의 실력은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포지션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기술들을 연마했던 커즌스는 동시에 키까지 더 잘하는 행운이 뒤따르면서 곧바로 엘리트 유망주 반열에 올라섰고, 이젠 엘라베마주 고교 농구부 리그를 휘어잡는 괴물이 되었는데요. 졸업반 때 전국 랭킹은 3등, 센터에선 1등으로까지 평가를 받게 된 그는 명문으로 손꼽히는 켄터키 대학교의 핵심 멤버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여기서 그는 압도적인 힘과 두꺼운 피지컬, 그리고 날렵한 몸놀림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평균 15.1득점, 9.8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12개 학교가 속한 지역에서 챔피언과 신인왕을 차지하기까지 하였는데, 비록 전체 대학 64강 토너먼트에서는 8강밖에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력만큼은 뭐 하나 흠을 잡을 게 없었기에 1학년을 마치고 뛰어들은 2010 NBA 드래프트에서 커즌스는 60명 중에 무려 5번째로 지명을 받게 되면서 당시 밑바닥 순위권에 있었던 세크라멘토 킹스 팀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선발로 발탁된 드마커스 커즌스. 2m 11cm의 키에 몸집이 매우 두꺼웠던 그는 심지어 2m 28cm로 팔 길이까지 길었기에 골밑을 공략해야 하는 센터 포지션으로서는 이미 피지컬로 절반을 먹고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커즌스가 등지고 몸으로 밀 때마다 상대 빅맨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페이크 모션과 절도 있는 풋워크, 그리고 워낙에 신체가 유연해서 수비가 아무리 빡빡해도 어떻게 해서든 좁은 빈틈을 찾아 골대에 공을 올려놓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어릴 때부터 다양한 스킬들을 익혀왔기 때문에 그는 골밑뿐만 아니라 더 먼 거리에서도 득점을 낼 수 있었는데요. 일반 센터 같은 경우 보통 슛터치 감각이 투박한 편이지만 오히려 커즌스는 그 반대였고, 거기에 적정한 높이의 포물선까지 그릴 줄 아는 명품 슈터라서 상대는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게 전부라면 커즌스를 막는 데에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참 특이하게도 그는 센터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안정적인 볼 핸들링과 고난이도의 여러 드리블 기술들까지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커즌스는 상대를 슛 페이크로 속여버린 뒤 돌파해서 득점을 내는 데에 능수능란했었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심한 견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중력을 발휘해 어떻게든 슛을 던져 성공을 시키거나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드리블에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이걸로 그에게서 파생된 공격 기술의 가지수는 엄청 많았으며, 몸을 돌려 제끼는 스핀 무브와 순간 치고 나갈지 말지 간을 보며 상대를 헷갈리게 만드는 잽 스텝, 심지어 드리블 도중에 그 육중한 몸으로 뒤로 빠져 슛을 던지는 스텝백 점퍼까지, 그리고 나중에 6년차가 되면 3점 슛도 쏘기 시작하는데 그를 전담 마크하는 상대 입장에선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커즌스의 능력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으니, 농구 지능이 꽤나 수준급이라 전술의 시작점이자 가장 기초인 스크린 몸빵을 할 줄 아는 건 기본이고, 추가로 넓은 시야와 패스 센스도 탑재되어 있었으며, 수비할 때는 긴 팔과 빠른 손놀림을 가지고 리바운드와 블락, 그리고 최전방에서의 과감한 스틸까지 시도해 관중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새로운 유형의 올라운드형 센터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그는 루키 때 이미 팀의 실질적 에이스가 되었고, 5년차부터 매년 올스타에 뽑혀 나갔으며 7년차엔 평균 27.8득점으로 NBA에서 최정상급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커줬음에도 불구하고 세크라멘토 킹스는 어느 날 커즌스를 다른 팀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2017년 2월 20일 킹스는 전성기에 무르익은 커즌스를 트레이드 시켜버렸는데, 그 이유는 지난 7년 동안 그의 멘탈이 전혀 성장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키 시절부터 이미 코치뿐만 아니라 감독에게도 대들 정도로 성질머리가 좋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에게 공을 안 줬다는 이유만으로 라커룸에서 팀 동료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감독은 커즌스를 벤치 멤버로 내리기도 하고 팀 케미를 해쳤다는 이유로 원정 경기에 제외시키기도 했으며, 자꾸만 자신의 전술에 반발하는 이 문제아를 참다 못해 공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막장으로 치닫는 이 둘의 파워 싸움에 킹스는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감독이 해고를 당하고 커즌스가 힘을 얻게 되었으며, 결국 이 결정은 앞으로 커즌스와의 갈등과 성적 부진 때문에 5명의 감독이 교체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였던 것은 감정 조절 못해서 저지르는 심한 파울과 거기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지는 태도인데요. 이미 대학 때부터 교묘하게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해왔던 그는 조그마한 신체 접촉에 짜증이 난다고 해서 그걸 대놓고 복수하고 다녔으며, 설사 원래 몸동작을 크게 휘두르는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좀만 신경 쓰면 될 걸 이걸 굳이 쓸데없는 충돌로 만들어 괜히 파울만 누적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그는 1년차와 2년차 그리고 7년차에 개인 파울 개수 1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게 되었고, 게다가 판정에 대한 불만 표출과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 등의 비신사적인 이유로 받는 테크니컬 파울까지 추가 정립하면서 점점 더 심판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심판도 기계가 아닌 사람인지라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었지만, 매번 불신을 가진 채 대들기만 하는 커즌스를 아무리 곱게 볼래야 볼 수가 없었기에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종종 편파적인 판정과 아무 잘못이 없는 오심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이는 전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사고를 치고 다녔던 커즌스가 자초한 것이고,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7년 동안 아무런 개선 없이 그저 쌓이기만 했기 때문에 계속 플레이오프도 못 나가고 하위권에만 맴돌고 있던 킹스는 결국 썩은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커즌스를 헐값에 트레이드 시켜버렸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들어간 커즌스는 나름 만족스러웠던 킹스 시절보다 더 행복한 농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기도 팀의 성적은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대신에 NBA 최고의 빅맨이라고 평가받고 있던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었고, 마침 그는 커즌스의 대학 후배이기도 했기에 처음부터 둘의 합이 잘 맞았습니다. 게다가 둘 다 올라운드형 타입이었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 겹치지 않고 자유롭게 하면서 언제든지 서로 골밑과 외곽을 번갈아가며 팀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특히나 장거리 슈팅을 선호하는 커즌스 입장에선 대신 리바운드를 잡아줄 동료가 있어 매우 든든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17-18 시즌에 더더욱 극대화가 되었는데, 덕분에 커즌스는 평균 25.2득점에 12.9 리바운드 그리고 5.4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3점 성공률도 35%로 빅맨 대비 높은 수치를 자랑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성질 부리는 건 여전했지만 그래도 킹스 시절에 비하면 빈도수도 줄고 어느 정도 성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앤서니와 함께 눈부신 활약을 하는 중이었던 커즌스는 마침내 올스타 명단에 처음으로 벤치가 아닌 선발로 등록이 되었고, 때마침 생애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때 게임 종료 15초를 남긴 시합에서 커즌스는 놓친 자유투를 무리하게 건져내려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발이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 질질 끌 수밖에 없었던 그는 정말로 심각함을 느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1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킬레스건 부상은 신체 능력의 절반 이상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동시에 자유계약 상태를 앞둔 그의 가치는 그 어떤 팀도 원하지 않을 만큼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아무런 재계약 없이 졸지에 실업자가 된 커즌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팀에 전화를 돌렸고, 기존에 받던 연봉의 3분의 1만 받을 테니 어떻게든 자신을 써달라고 머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회복 기간을 기다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그는 모두 거절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3연속 우승을 노리는 중이었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만이 커즌스의 제의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순식간에 5명의 올스타 선수들이 한 팀에 모이게 되어 팬들은 이를 생태계 파괴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커즌스는 묵묵히 재활치료에만 집중을 쏟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흘러 2019년 1월 18일에 처음으로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이날 호쾌한 덩크를 비롯한 14득점과 3점 성공률 75%, 그리고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은 파울 누적에 의한 퇴장까지 달성하면서 많은 팬들과 팀 동료들에게 온몸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대로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스피드를 비롯한 신체 능력의 하락으로 수비에서 많은 약점을 내비쳤지만 공격에서만큼은 평균 16.3득점의 알짜배기 활약으로 팀 승리에 꽤 많은 이바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센터진의 보강 덕분에 팀은 서부 1등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커즌스는 커리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LA 클리퍼스와 마주한 1라운드 1차전을 17점 차로 가볍게 이기고 2차전에 돌입한 그는 1쿼터 초반에 몸을 날려 스틸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이라는 부위가 파열되었기 때문인데, 평생을 기다려온 플레이오프 무대를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나도 억울했는지 커즌스는 필사적으로 재활치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도 간신히 마지막 결승전에 맞춰 복귀를 하긴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과거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진 신체와 기량, 그리고 핵심 에이스 2명의 아킬레스건 파열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까지 겹치면서 결국 팀은 모든 걸 잃은 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유계약 신분이 되어버린 커즌스는 다행히 자신의 파트너 앤서니 데이비스의 권유 아래 우승 후보 LA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연습 경기 도중 선수와 무릎을 부딪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불행을 겪는 바람에 그의 농구 인생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번 폭발하면 여럿이 붙어도 말리기 힘들 정도의 파워를 가진 폭군 드마커스 커즌스.
코트의 전 지역을 누비면서 포지션 상관없이 상대를 제압하고 골대를 찍어 눌러댔던 그는 재능과 피지컬에선 NBA 역대급이라 평가받지만 아쉽게도 행실과 멘탈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악마에게 재능을 받아서 그런지 짧은 기간 안에 최고 수준을 찍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커즌스는 선수 생명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아직 30살도 안 된 시점에 치명적인 부상을 2개나 당해버린 그는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내고 무사히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조용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